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새로운 소형 SUV 모델이죠, 셀토스입니다.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기아 카렌스의 자리를 대체하는 이러한 차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렌스 같은 경우에 차량의 성격이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타기에 좀 적당한 크기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작은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동급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차량의 길이, 그리고 휠베이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적재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아에서는 하이클래스 SUV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이 셀토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급 모델들과 조금 차별화된 넉넉한 공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의 전략 차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X3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고요. 인도 시장에는 이제 처음으로 출시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국내에서보다 먼저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이 사전 계약이 진행되면서 한 5,100대 정도의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6,000대의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인도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사전 공개 단계에서부터 이 디자인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아차에서 보았던 이 디자인 요소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전혀 본 적이 없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덕분에 첫인상부터 상당히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디자인인 건 분명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또 과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이렇게 큰 두 개의 시장에서 출시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시장이 원하는 디자인을 아무래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시장 모두 상당히 좀 화려하고 반짝반짝이는 디자인들을 좋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셀토스의 디자인도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상적인 전면 디자인의 특징이라면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상당히 좀 헤드램프가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바깥쪽이 하향등이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LED 램프가 이제 상향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방향지시등이 위치해 있는데요. 보면은 바깥쪽의 라인과 그리고 안쪽 라인, 그 다음에 가장 끝에 라인, 이 세 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좀 깊이감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안개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의 디자인도 상당히 조금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그릴 안쪽이 이제 육각형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상당히 특징적이긴 하지만요, 이 그릴 상하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크롬 가니쉬 부분에 이 육각형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봐도 오돌도돌한 이러한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디테일한 요소도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에 보시면 이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에서 이어져서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독특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상단에 보시면 이 루프렉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즐길 때 다양한 짐들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또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이 방향지시 등이 적용된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옵션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기본 모델인 트렌디 등급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프레스티지 이상의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 사이드
사이드미러에 이제 방향지시등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롬 손잡이 역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C필러 이제 바깥쪽으로 보면은 작은 창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열에 앉은 승객들이 좀 답답하지 않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그 유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 몰딩이 쭉 연결돼서 이 C필러를 지나서 루프라인 끝까지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뒷모습에서도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리어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깊이감 있는 이 브레이크 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가 적용됐었지만 이 리어 부분에는 이제 일반적인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어 램프를 잇는 이 크롬 디자인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평적인 형태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요소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단에 보면 이제 리어 범퍼도 상당히 좀 강렬한 인상의 리어 범퍼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흡사 이제 배기구가 있는 듯한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배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배기구는 이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는 이러한 리어 범퍼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전면이나 이 리어 같은 부분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디자인 요소로 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 실용성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토스가 좀 주력 시장으로 보고 있는 인도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주행을 할 때 노면에서 튀어 올라오는 돌이나 여러 가지 긁힐 만한 것들이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범퍼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차체를 보호하는 데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디자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장 고급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트림의 거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3천만 원이 가볍게 넘어가죠.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고가긴 합니다만 일단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좀 풀옵션 차량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가운데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 좌우로 속도계와 RPM 게이지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인 이러한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화면이 넓다 보니까요, 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 모델인 이 티볼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완전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쌍용 티볼리가 상당히 좀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크기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이 설정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보시면 차선 유지 기능의 활성화 버튼이 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HUD가 활성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HUD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버튼을 눌러서 HUD가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이 HUD의 각도 같은 경우, 높낮이나 좌우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창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셀토스의 디자인 요소 가운데 실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8인치 터치 스크린이 지원되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10.25인치 풀 터치 디스플레이와 함께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유보 시스템 같이도 활용할 수가 있는 이 10.25인치 터치 스크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수평 기조의 안정적인 디자인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에어벤트가 위치를 해 있고요. 에어벤트의 하단으로 공조 장치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차량에는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풀 오토 에어컨 사실 이 셀토스의 그 옵션표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풀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옵션가가 비싼 이 옵션을 선택해야지 이 풀 오토 에어컨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구성이 상당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풀 오토
오토 에어컨을 다른 뭐 컴포트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옵션 사양으로 패키징을 해서 팔지 않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히나 오디오가 좀 묶어놨는지는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것이 뭐 단순하게 뭐 흔하게 얘기하는 옵션 장난인지 아니면 상품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분리를 해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풀 오토 에어컨 하단에 보면은 이 2단으로 구성된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차가 이제 스토닉인데요. 스토닉 같은 경우도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이 상단 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더해져 있고요. 하단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차키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물건들을 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제 USB 급속 충전 포트와 음악 같은 것을 전송할 수 있는 USB 포트 이렇게 하나하나씩이 준비되어 있고, 12V 아울렛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요, 제 차도 그렇긴 한데 이 상단 2단 수납 공간 가운데 상단에는 이 고무 패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단에는 고무 패드가 없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컵홀더 쪽에도 그렇고요, 뭐 기어노브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수납 공간에도 이 고무 패드가 없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행할 때, 제가 제 차인 이 스토닉을 탈 때도 보면은 여기에다 물건을 놓으면 항상 주행할 때 덜그덕덜그덕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움직일 만한 물건 두지 않고 항상 이 2단에다 올려두거든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 2단에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1단에도 이 아래쪽이나 뭐 컵홀더 쪽에도 좀 고급스러운 이 SUV, 소형 SUV를 지향한다면 여기다가 고무 패드 하나 정도는 조금 놔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머리를 들어서 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20 룸미러 같은 경우가 많이 다른 차량들은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보통 이제 이 룸미러 이 옆쪽으로 이제 삽입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뭐 소나타 이후에 이 하이패스 기능들을 룸미러 상단에 이 라이트 부분에 위치를 하면서 이 룸미러를 상당히 좀 크기를 좀 작게, 이 베젤 부분을 얇게 가져가는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시야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차후 모델에도 좀 계속 꾸준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슬라이딩 되는 기능도 있어서요, 뭐 적당한 높이로 주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열 공간에 와 있는데요, 정말 2열 공간의 구성만큼은 이 해당 세그먼트, 이 소형 SUV 부분에 있어서 이 셀토스가 가장 넓고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셀토스의 크기를 봤을 때 가장 이제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전장과 휠베이스가 가장 긴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오롯이 이제 실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을 넓히는 데 좀 활용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 2개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시트도 지금 적당히 1열 같은 경우에 맞춰진 상태인데도 주먹 2개가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먹 하나가 살짝 남는 이러한 여유로운 공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로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4륜 구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좀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발목까지 올라오는 높이 정도라 그렇게 크게 걸리적거리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앞쪽에도 보면 이제 송풍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하단에는 급속 충전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살짝 거치해 둘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요, 상당히 좀 쓰임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는 암레스트도 있어서요, 이렇게 젖혀보면은 두 개의 컵을 넣을 수 있는 컵홀더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그 각도를 한 27도에서 32도 정도까지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각도이긴 하고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 2열의 탑승객들에게 상당히 좀 편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승차를 뭐 운전을 해보거나 이제 제 차를 뭐 주행을 하면서 항상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셀토스가 그거를 조금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한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열 시트에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 홈에 끼워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별거 아닌 기능이긴 한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걸리적거렸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 2열 시트를 접을 때
이것이 좀 없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시트를 적게 된다면은 이게 이렇게 걸려서 거추장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2열 시트를 젖히고 안전벨트를 이제 그냥 두는 경우에 이것이 닫을 때 이 닫혀진 이 고리 부분에 이 끈이 껴서 미처 다 닫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트가 다시 이제 펴지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딱 꽂아서 이 안전띠를 이제 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죠.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열 공간의 넉넉한 그 승차 공간과 함께 이제 적재 공간 역시 상당히 좀 넉넉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베뉴처럼 2단으로 이렇게 하단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칸막이를 빼고요. 살짝 아래로 밀어주면은 아주 가볍게 슬라이딩 돼서 들어가는 이 2단의 적재 하단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cm, 한 12cm 정도 되는 공간을 더 낮춰서 상당히 좀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90L가 넘는 적재 공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한 150L 가까이 더 많은 적재 공간 셀토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짐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지난번 베뉴 때도 한번 점검을 했던 24인치 캐리어가 다시 좀 출동을 했습니다. 한번 넣어보죠. 지금 시트는 모두 다 이제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하단 플로어를 가장 위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칸막이도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들에 이것이 이제 칸막이가 다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캐리어를 넣었을 때 상단에 이제 10cm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공간을 보시면 이제 캐리어가 하나 더 들어갈 만한 이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도 24인치 캐리어 같은 경우에 칸막이를 내린 상태에서는 한 2개 정도를 수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칸막이를 제거를 한다면 세워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세워진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눕혀서 놓게 되는 경우에 이 캐리어 하나를 더 24인치 캐리어 하나를 더 이 상단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래도 좀 도어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무리일 것 같고요. 하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플로어를 살짝 밀어서 내려보면요, 캐리어가 뭐 잘 수납이 되네요. 24인치 캐리어 2개가 아주 딱 맞게 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좌우에 이제 턱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까지도 온전히 쓰지 못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캐리어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24인치 캐리어가 한 4개 정도가 넉넉하게 수납될 수 있는 그러한 적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새로 나온 신형 셀토스의 주행을 한번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엔진 같은 경우에 170마력의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코나에서도 탑재가 됐던 엔진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4마력, 180마력 이렇게 좀 출력을 좀 달리해서 같은 엔진을 실은 차량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좀 공개를 하고 있죠. i30나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 204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엔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같은 게 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전에 시승했던 코나 같은 경우에 코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그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전에 소나타 터보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주행 성격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할 수 있게 엔진 세팅을 좀 한 반면에 코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 도로에서나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설정, 그리고 조금 응답성 같은 경우에 한 템포 늦은 성격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셀토스도 역시 코나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엔진 세팅이 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00rpm에서 4500rpm까지 좀 고른 영역에서 이제 최대 토크가 좀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엔진이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추월할 때나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나 뭐 시내 주행에서 정속 주행할 때 천천히 주행할 때 뭐 추월한다거나 할 때도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좀 주행할 수 있다는 좀 특징이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터보를 탑재한 가솔린 엔진이긴 하지만 뭐 터보렉 같은 거는 뭐 어떤 구간에서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7단 DCT와 조합된 이러한 파워트레인인데요. DCT 변속기와도 상당히 좀 조합이 괜찮은 엔진이지 않나, 이러한 파워트레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 상황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변속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영역에서 아주 상쾌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렇게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서 이러한 주행을 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의 이 안정성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작았던, 최근에 가장 시승했던 현대 베뉴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 안정성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셀토스 역시 이렇게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 주행 질감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작은 SUV들을 많이 조금 시승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딱히 이 주행성에 있어서 이렇게 흠잡을 부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나 뭐 차체 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딱히 이제 흠잡을 부분이 없다는 건데, 상당히 좀 좋은 변화죠. 이제 소형 SUV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기본적인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갖춰주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에 있어서 뭐 특별히 이제 흠잡을 부분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좀 반갑고 또 뭐 소비자로서 좀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부분인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그 노블레스 가장 최상위 트림입니다. 거의 뭐 풀옵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다소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엔진음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높여서 이제 회전수를 높여도 엔진음이 실내로 이렇게 들이치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당연히 느껴지긴 하지만 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도로, 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좀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다 보면 노면에서 엔진음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느껴진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승객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의 그 노면음이 좀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소형 SUV B세그먼트 모델로서는 차음 수준은 이 정도면은 준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시끄럽거나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이러한 소음 수준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동력 수준에 있어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베뉴나 뭐 셀토스나 이 주행안전 장치들에 대한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트림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하이빔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 장비들을 기본으로 가져간다는 거 상당히 좀 바람직한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노블레스 트림의 최상위 모델인데요. 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도 다 적용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간 거리를 조절하고,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제한 속도에 맞게 좀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탑재된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 베뉴와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설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베뉴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판 안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 이 설정 메뉴가 나왔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5인치 그 와이드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설정 메뉴들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도 이 설정을 통해서 이제 경고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이제 브레이크까지 차량이 알아서 밟게 하는 이 기능까지 설정하고, 또는 이제 완전히 끄는 기능까지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켜고 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베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상에 이
차선 유지 능동 보조가 있었고 차선 유지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능동 보조 같은 경우에는 차선의 중앙을 이제 유지해서 주행을 하는 거였고요. 그냥 일반적인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을 인식을 해서 차선에 걸리면 이제 차선 안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이러한 움직임만 차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서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기능이었는데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차선 유지 능동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끄고 켜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을 이제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 있는 설정 메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게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를 아무래도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차선 유지 기능을 켜는 경우 차량이 계속 꾸준히 이 주행에 개입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랑 지금 동승했던 이 기자분들도 상당히 좀 불편해서 그 기능을 이제 항상 끄고 좀 주행을 하셨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끄고 켜는 것이 좀 쉽게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있는 것 이것이 좀 배뉴와의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너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고속에서 이 차량이 스스로 이제 조정하는 기능이 계속 유지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에서는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서 차량이 이제 급정거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조금 위험한 상황, 차량의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면서 심하면 이제 전복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바로 이렇게 너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해제되는 기능도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보통 이제 시속 150km 정도로 넘게 되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이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노멀 모드보다 확실히 좀 응답성이 좀 빨라지고 반응이 조금 더 높은 엔진 회전수를 쓰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 SUV 이 등급의 차량이니만큼 그렇게 뭐 극적으로 이제 변하는 부분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는 경우 상당히 좀 즐겁게 좀 펀트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 기어 노브 왼쪽에 있는데요. 이 모드를 전환을 하면은 이제 계기판 상에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가 나타나는데 1륜구동 모드 같은 경우 이제 트랙션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트랙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진흙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렇게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트랙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도로 상황에서의 본격적인 주행은 이 4륜구동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주행성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2륜구동 모드에서라도 이게 트랙션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도로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게 좀 주행할 수 있는 모드를 설정해 놨다는 것만으로 반가운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 가솔린과 1.5 디젤 이제 엔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노블레스 세 가지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1,900만 원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뭐 풀옵션까지 장착하는 경우에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긴 한데 저 이러한 가격대를 보면은 확실히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 광고에서도 이제 기아차가 표현하고 있는 이 하이클래스 SUV라는 이름과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 SUV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출시됐던 베뉴처럼 SUV, B 세그먼트 SUV, 소형 SUV 모델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엔트리 모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 반면에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시한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B 세그먼트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좀 옵션들이나 차량의 사양이나 고급감 같은 것을 상당히 높여서 고급스러운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상당히 좀 촘촘하게 차량 라인업들이 구성이 돼 있죠. 토닉, 소울, 뭐 니로, 그 다음에 소렌토, 스포티지,
그 위에는 이제 모하비까지 다양한 이제 SUV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촘촘한 SUV 라인업에서 이 셀토스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게 하느냐, 이미 촘촘한 라인업에서 어떤 성격의 좀 소형 SUV를 소비자들에게 좀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도 좀 고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고급감을 높인 이제 소형 SUV라는 테마로 이제 셀토스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의 전략 차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소형 차량들, 소형 세단이나 또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들, SUV 모델들이 정말 격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4m 미만의 차량들에 대해서 소비세를 상당히 조금 적게 내는 그러한 그 세금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4m 미만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제 차량을 크기를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저렴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그 시장에 이제 베뉴가, 현대 베뉴가 출시가 된 거죠. 국내에서는 이 베뉴가 4m가 조금 넘긴 하지만 인도 시장에서 베뉴는 이제 3995mm로 정말 4m가 5mm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맞춰서 적은 세금을 내고 탈 수 있는 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토스 같은 경우에 이미 뭐 4m는 훌쩍 넘어버린 차량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차라리 좀 고급스러운 전략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도 워낙 이제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크고 화려한 차량들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작은 소형 SUV 장르이긴 하지만 이것을 사는 소비자에게도 더 넉넉한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외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조금 하이클래스 SUV라는 테마로 셀토스를 개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트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설명까지 좀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얘기를 드리다가 이런 설명까지 하게 됐네요. 일단은 1900만원 초반부터 이제 시작하는 트렌디 트림이 있긴 하지만, 트렌디 같은 경우에 옵션 사양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좀 구매하기에는 옵션이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좀 저렴한, 극히 좀 저렴한 사양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실 차량은 프레스티 트림에 한 2300에서 2500만원 가격대 옵션을 포함했던 가격이 한 2300에서 2500만원 정도의 요 트림의 차량들을 가장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쟁 모델들을 봐도 경쟁 모델들보다 상당히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셀토스의 재원이나 뭐 가격표 같은 게 공개가 되고 나서 아니, 너무 이제 비싼 거 아니냐, B세그먼트 뭐 소형 SUV 치고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그러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승을 해보고 좀 실내도 둘러보고 디자인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름 이 세그먼트 안에서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한 기아차의 신차 출시 전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셀토스 좀 짧은 시승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요, 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 이 B세그먼트 소형 SUV 시장에서 셀토스는 나름의 차별화를 보인 것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적재 공간과 여유 있는 2열 공간, 그리고 고급 사양들을 좀 대거 적용하면서 작은 소형 SUV를 몰고 있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아주 가득 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베뉴처럼 이 엔트리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차량들도 있겠지만, 이 셀토스처럼 상위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다양한 옵션들을 이 작은 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요즘에 인기 있는 바로 SUV 시장, 그 중에서도 이 소형 SUV 시장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주는 그러한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